간담회 2차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입 준비에 관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시, 정시, 대학별 세부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전략적인 방법과 실제로 수시와 정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모집은 약 75.7%, 정시 모집은 24.3%를 뽑고 있고요. 수시 전형의 종류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이 42.9%, 종합 전형이 22.9%, 논술 전형이 3.2%로 비율적으로 교과 전형이 굉장히 높고 논술 전형이 굉장히 낮은 형태입니다. 수시 전형에 대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내드린 자료입니다. 이 보내드린 자료로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 100%로 뽑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건국대, 국민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죠. 전형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형명이 지역균형 전형, KU 지역균형,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별로 이런 이름으로 전형명으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주어져 있는데 국수 영사, 과중 두 개 영역 등급 합 6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사탐이나 과탐 중에 하나를 선택한 수능 성적이 잘 본 거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그 등급이 이제 6등급이 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어를 1등급 맞았고 사회나 사탐을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5등급을 맞으면 두 개의 합이 6등급이 되므로 최저적인 학력 기준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이 되는 거고요. 이 최저 학력 기준은 못 맞추면 미달이기 때문에 아예 지원조차, 그러니까 뽑을 수, 그러니까 자격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비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구 한 과목이라는 것은 비교할 학교가 여기 있네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탐이나 과탐을 두 과목을 선택했으면 뭐 3등, 그러니까 2등급, 4등급을 맞았으면 평균 내서 숭실대는 3등급으로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탐구 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2등급을 맞고 하나는 6등급을 맞았으면 그 중에 2등급을 맞은 탐구 한 과목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외과 같은 경우에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과목 평균으로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는 등급합 7등급으로 약간 등급이 조금 낮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교과전형 100%로 뽑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학교가 어떤 전형이 있는지들을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고교 추천 전형이 되게 많고요. 전형에 따라서는 고교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줘야지만 되고 그 추천서를 쓸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으므로 신청을 하면 아마 대부분 다 써줄 수 있겠지만 여기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로 10명 이내로 추천하도록 또는 서울시립대는 4명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4명 정도만 추천은 가능하고 한 학교당 4명이 이제 교과부 성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을 반드시 봐야 하고 그 등급합에 최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고요. 비교과로 일괄 합산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과 성적과 비교과라고 하는 것은 출결과 봉사점수로 들어가는 건데 그 비중이 들어가 있고 이 비중은 사실 20%라고 하지만 거의 이제 20%에서 점수가 깎이는 정도, 몇 점이 깎이느냐, 예를 들어서 3점이 깎이느냐, 4점이 깎이느냐 이 정도의 좀 차이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과 성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슷한 성적일 때 비교과에서 점수가 안 깎이는 게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도 이제 지역균형, 교교장 추천, 지역균형 등이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들이 있으며 이런 전형들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출간을 하고요. 여기도 최저 전형이 있는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는 그런 전형이네요.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고 여기서는 면접으로만 교과 성적과 면접으로만 보지만 여기서 이제 지역 균형 전형도 대부분 이제 그 추천을 좀 받는 경우가 있고 지역 균형에서는 그 지역당 몇 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학교에서는 지역적으로 지역 균형을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 몇 명 정도를 뽑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실제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교과가 추천 전형도 굉장히 좋은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서울 학교들은 추천 전형이나 지역균형 전형으로 교과 전형을 뽑고 있습니다. 성적 전형 같은 것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학교 출결하고 5배수를 뽑고 이제 면접에서 뽑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부 성적으로 먼저 5배수를 5배수나 3.5배수 정도를 뽑아서 그 학생들을 면접을 봐서 그 면접으로 인해서 학교의 합격이나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학교로는 명지대, 삼육대, 성결대, 연세대, 을지대, 합성대 이런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과부 교관대, 학생부 교관대 추천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 전형이나 그렇지 않은 전형들은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고 그건 학생들이 선택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 100%는 다른 전형은 안 보고 학생부로만 본다. 100%로만 본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전형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많은 학교들이 뽑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보셔야 할 전형입니다. 한양대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균형 발전 전형으로 실제로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의 수가 조금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종합전형,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지만 그 굉장히 많은 인원에서 뽑는 그 학교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지역균형 전형과 추천자 전형이고 그 다음에 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지방의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뽑기 때문에 실제로 40몇 프로를 뽑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학교들을 다 갈 수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학생이 어느 학교를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신을 얼마큼 준비해야 될 것이냐를 따져야 되고 실제로 학교에서 추천을 해줄 때는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레벨이라고 할까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위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몇 명씩 추천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학교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20몇 프로를 뽑는다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뽑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서류를 보기 때문에 서류는 여기 비교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자기소개서를 서류로 하겠다라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강남대, 건국대, 경희대, 경희대라고 하고 전형명은 뭐 가천 바람개비 전형,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여기는 역시 추천을 받아야 하는 거네요. 추천 전형으로는 의예과와 약학과는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나머지 과는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여기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의예, 약학, 간호, 신학 이 네 개의 과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뽑고 서류를 보면 4배수를 뽑고 그다음에 면접으로 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학생에 맞는 그런 전형을 잘 평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교과 전형으로 80%를 보고 서류 20%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이 80%와 20%의 비중이 점수를 얼마큼 차이를 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80점에서 마이너스로 굉장히 못하더라도 20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서류는 빵점에서 20점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교의 약간 재량의 권익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정에 80% 들어간다는 건 내신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되 서류, 자기소개서나 학교의 생활이나 그런 것도 보겠다라는 거고, 서류를 20% 집어넣은 것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면접 30%뭐 이렇게 계속 전형들이 나오네요. 학생부 전형.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비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종합전형은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약간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있다라고 보셔도 그게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와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보내, 또 면접고사도 이제 보는 그런 학교들이 이제 대진대, 명지대, 상명대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용이 되네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형보다는 이쪽 전형이 굉장히 높으며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고교별로 딱 2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 2명이 추천이 가능하고, 그 2명 중에서 그 지역에 몇 명을 또 뽑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굉장히 좋은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류평가와 면접을 보고 그다음 최저 기준이 있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면접고사가 없는 학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평가로 100% 보는, 면접고사 없이 100%만 보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평가 요소 뭐 이런 것들은 비교를 좀 잘 하시고,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학생부 학교에서 나오는, 대학교에서 나오는 입학 요강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논술 위주의 전형은 실제 3점 몇 프로밖에 안 뽑는데 뽑는 학교가 인서울 학교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학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논술 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는데, 논술 시험이 좀 어렵기 때문에 논술 시험은 준비를 해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까지도 안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 끝을 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논술 전형까지는 잘 안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 있을 때 만약에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논술 100%, 뭐 학생부 30%, 논술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논술을 좀 준비를 해봐서 말씀드리자면 학생부의 30%가 1등급하고 학교 학생부, 그러니까 내신 성적 종합으로 1등급하고 종합 평균으로 해서 5등급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점수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뭐 1등급은 30점을 맞으면 5등급은 28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야 한 5점에서 6점 정도 차이 나고, 그런 정도는 논술 문제 한 문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학생부 전형이라는 것, 학생부 퍼센트는 그렇게 아주 높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부에서 5등급 이하로 나오면 논술 시험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학생들이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학생부 성적도 좀 좋으면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논술 100%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 중요하죠. 최저 등급.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이 경쟁률이 사실은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지원했다고 했을 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들은 한 50명에서 40명 정도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만큼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저 학력 기준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지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카톨릭대, 뭐 경기대, 광운대 이런 데들은 논술 전형에
그 최저 기준이 없어져서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단 써보자라고 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가서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성적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홍익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10%라고는 하지만 홍익대가 학생부 성적의 차이가 조금 큰 학교, 그래서 1등급과 3등급, 4등급과의 점수 차이가 조금 크게 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5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점수 차이가 조금씩 많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6등급, 7등급 학교 성적이 그 정도 되면 조금 이제 학생부에서도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가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학생이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논술 전형까지 바라보는 것도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논술 전형은 3.1%를 뽑고 교과 전형은 40몇 %를 뽑기는 하지만 어떤 지역의 한정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류의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조금 높기는 하지만 교과 전형들이 좀 높기는 하지만 논술 전형,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 전형들이 뽑는 비율들이 상당히 비슷비슷하게 뽑는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전체 전형 전체 몇 %를 뽑느냐는 전국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대입 수시 모집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특히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만 교과 전형을 받는 학교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학교 이름들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학교장 추천 방식으로 되고 그 추천 방식에서도 몇 명 이내로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 몇 명 이상 그냥 추천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만 결정하는 그런 학교들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조금 정해지겠죠. 종합전형도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는 학교들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학생들이 그냥 추천 전형 없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서 추천 전형을 받고 그리고 전형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전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은 내신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신 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자기 소개서라고 나와 있지만 학생부 즉 학교의 활동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쭉 이제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만 반영을 하며 그 다음에 석차 등급으로 반영을 하고 어떤 과목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와 자연계의 반영 비율이 조금 달라서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이고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자연계도 뭐 과학 상위 2과목, 4개 과목을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자세한 거는 그 학교의 모집 요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는 이과를 지원하고 경희대를 가려고 하는데 경희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자연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사탐 과목을 성적이 좀 안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죠? 자연계 쪽에서만 성적이 조금 더 좋으면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항목을 좀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예과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치의과에 대한 내용들, 한의과, 이번에 가장 이제 핫한 이슈죠. 약학과가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학생들을 뽑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이과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약학과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권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봐야 되겠죠. 교육대학에 대한 모집 전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한 이제 정시 정보인데, 정시 정보는 이제 여기는 몇 점짜리 문항수가 몇 개고 선단위면 그다음에 전체 배점과 시험 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탐구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이 있고 시험은 뭐를 볼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보통 등급의 점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평가의 점수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 수학하고 이제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특히 자연계열은 아주대 여기 잠깐 보시면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이 기하 미적분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도 사탐을 선택하면 안 되고 과탐을 선택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자연계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건국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100% 성적으로 보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요 처음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사탐, 과탐 이렇게 됩니다. 국어 성적이 30%, 인문계 1이라고 하면, 인문계 1은 이제 건국대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인문계 1에 들어가는 과목, 인문계 2에 들어가는 과목, 자연계 1에 들어가는 과목, 자연계 2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시면 되고요. 인문계 1에 들어가는 과목들은 국어 성적을 약 30%,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약 25%, 영어 성적이 15%, 그 다음에 탐구는 사탐, 과탐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고 25%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5%가 반영되는 것은 총점 기준으로 이제 약간 추가 점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인문계 2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성적보다는 수학 성적 비율이 좀 높네요. 아마도 경상계, 즉 경영대나 경제학과 같은 계통의 학과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자연계 1은 이제 20%, 35%, 25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5점, 15점, 25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계는 반드시 과탐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즉 인문계를 가진 학생들은 자연계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연계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사회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되고 과학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의 성적으로 이제 포함되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계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여기서도 보시면 인문계는 굳이 확통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처럼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고도 인문계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인문계 학생들은 자연계 시험을 좀 보기가 어려운 것은 과탐과 사탐에서 과탐의 공부량이 조금 많습니다. 사탐보다. 그래서 과탐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과탐, 사탐 다 선택해도 된다고 했을 때 인문계 학생들은 사탐을 많이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걸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가톨릭대는 영어 성적이, 약학과 간호학과들은 영어 성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죠. 절대평가로 되면서 나오는 이제 영어의 약간의 약화되는 모습들인데, 영어 성적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어 영역은 가산점으로 부여가 되는데, 이 가산점으로 몇 점이 부여가 되고 1000점 만점에 100점이 부여가 되는데, 100점에서 등급에 따라서 몇 점이 부여되는지는 그 요강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표만 보시고 영어 과목이 선택이 안 되니까 영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등급별로 환산을 해서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실제로 영어가 많이 비율이 낮다는 걸 좀 아실 수 있는데요. 영어의 비율을 높이는 과도 있고 낮은 과도 있고 한데, 대부분 선에서는 한 약 20% 또는 아예 안 들어가는 학교,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영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이나 감점으로 영어 성적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중이 실제로 다른 과목보다 조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수능에서만큼만 따지면 영어보다 국어나 수학, 과탐, 사탐에 사실은 좀 집중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에서 지금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세종대 같은 경우에 창의 소프트 학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학부는 뭐 약간 과학 분야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선택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숭실대의 자연계열은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꼭 과탐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거나 과탐을 선택하면 5%의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과탐이나 사탐 또는 미적분이나 과탐 또는 미적분이나 기하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학교들도 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 해에 맞춰서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표를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영역의 대학교도 정시 모집의 등급별 점수로 나와 있는데 총점이 이제 몇 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을 거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서는 인문사회자연공학 같은 경우에 200점을 만점으로 해서 1등급을 200점을 주고 2등급을 296점을 주고 3등급을 192점을 주고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가산점으로 부여가 될 것이냐 또는 고려대처럼 1등급은 0점이고 2등급이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6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점수를 깎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여를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할 것이냐, 감점을 부여를 할 것이냐, 가산으로 부여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영어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정을 할 건지, 어느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 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바로는 영어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영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저 등급에서 영어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어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메인으로 둬서는 조금 힘든 과목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초점을 맞추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정확하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등급별로 역시 똑같이 한국사와 영어는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등급에 큰 문제 없이 1등급, 2등급에 큰 문제 없이 5등급까지면 그냥 10점을 주고 9등급, 7등급이 9점을 줘서 1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총점에 따라서 크게 점수 차이가 안 난다면 한국사 시험은 그냥 열심히 보기만 하면 되는 점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학교라면 한국사 시험을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정시에 대한 것들이 말씀이 되는 건데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퍼센트 몇 명을 뽑느냐, 전체 비율로 몇 명을 뽑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느냐, 어디를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어디까지 지금 쓸 수 있느냐, 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그래야 지원해야 할 학교들이 나오고요. 지원해야 될 학교에 맞춰서 어떤 전형들이 이 학생한테 가장 좋은 전형으로 맞출 수 있는지가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이제 뭐 문자를 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면 뭐 찾아오시거나 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그럼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